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25일 을류 첫 번째 기사 1395년 명 홍무 28년 안개가 끼더니 27일까지 계속되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25일 을류 두 번째 기사 종묘 사직 등의 향관과 집사의 차정을 판중추 첨서 학사가 논의에 서명케 하다. 임금이 도평 의사사에게 전교하였다. 종묘, 사직, 불우, 도전, 신사의 향관과 여러 집사들은 원래 중추원에서 교지를 받아 차정하던 것인데 지금은 당 후관에 위임하니 매우 신뢰가 된다. 이제부터는 판중추, 첨서, 학사가 함께 논의해서 직첩에 서명하도록 하라. 당 후관은 중추원의 정칠품볕을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27일 정의 첫 번째 기사 한산군 이색에게 과전 120결, 쌀과 콩 100곡, 소금 50곡을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28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렸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28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관관 이정견 등이 매일 조회 뒤에는 대신 및 여러 관리로부터 국정을 상세히 보고받을 것을 아뢰다. 간관 이정견 등이 상서하였다. 서경에 말하기를 모책은 서인에게까지 미치게 하라 하였고 시경에 말하기를 나무꾼 꼴꾼에게도 물어보라 하였습니다. 대개 임금은 깊은 궁궐 속에서 팔짱만 높이 끼고 있었어 여러 가지 작은 일을 두루 알지 못하므로 반드시 누구를 인견하고 물어보아서 그 득실을 알게 된 뒤에야 민정이 막히지 않고 정사가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조정에서 한 달에 6번씩 조회하는 법은 한갓 여러 신하들의 조알만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오라. 대개 조정의 정사를 들어서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매 아일마다 예로서 대신을 접하시고 지도를 강론하시면 가위 정사하는 요긴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백관들의 여러 가지 일의 잘되고 못되는 것과 여향의 백성들의 질고를 어찌 다 전하께 주달하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일마다 조회를 받은 뒤에 정전에 들어가 앉으시어 대신과 일반 관리들로 하여금 말하기를 원하는 자는 다 말하도록 하시고 좋은 용안으로 언짢아 하시지 마시고 좋은 것은 주에서 시행하여 상하의 정이 통하게 하시옵고 또 수령들은 백성들과 가까이 와서 그 이해와 휴척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사오나 다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하께 상달하지 못하오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각도의 수령들이 민생의 휴척과 정치의 득실들 및 백성들에게 이익을 더할 수 있고 해를 들어줄 수 있는 사실대로 그럴로 봉해서 바로 주달하게 하여 민정이 가리고 막히지 않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일마다 이미 대신들과 국사를 강론하고 있으니 일반 관리들은 구태여 면진할 것이 없다. 그러나 각도의 수령인즉 마땅히 사실대로 봉서해서 아뢰게 하라.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28일 무자 세 번째 기사 공사 노비에 따로 도감을 두고 노비 문서를 변정하게 하다. 형조 도관 박신 등이 상언하였다. 신등은 듣자오니 치세를 이어받은 자는 그 방법을 전과 같이 해야 하고 난세를 이어받은 자는 그 방법을 고쳐야 한다 하옵니다. 이것은 3대의 성왕도 능히 폐단을 없이 하려는 정치가 없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고려시대의 토지제도가 문란한 것을 민망하게 여기시고 사전을 혁파해서 경계를 바르시고 공사의 전적을
다 불살라 버리고 다시 법제를 정하여 각각 공문을 주어 전지가 일정한 한도가 있고 나라에는 성법이 있으므로 호강들이 토지를 겸병할 뜻이 없어지고 친척들은 쟁송의 원통함이 없어져서 공사가 모두 넉넉해지고 상하가 서로 편안하게 되었으니 실로 만세의 양법이며 아름다운 뜻이로되 오직 노비의 한 가지 일만이 아직도 옛 제도대로 따르고 있어 쟁송이 더욱 번잡하고 간위가 날로 더하여져서 골육지친이 입을 비축거리고 서로 hir난하며 문중이 갈라지고 집안이 나뉘어서 원망이 원수와 같을 뿐 아니라 더구나 그 외에 빼앗고 몰래 취하는 것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각기 이기기를 힘써서 100가지로 위조하고 가식하여 참과 거짓이 뒤섞이기 때문에 세월만 지체되고 혹 간사하고 교활한 자가 있어 남의 비밀을 찾아내고 혹 탐욕을 내는 자가 있어 뒤에 날짜를 고쳐서 문계가 한만하고 언사가 반복되어 듣는 자로 하여금 체결하는 데 현란하게 하여 송사를 판결하기가 가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당해 관리가 고심초사하여 비록 공정하게 판결하였어도 비방하는 자가 다투어 일어나고 판결한 사람이 갈리게 되면 또다시 송사를 올려서 끝장이 없으니 폐해에 큰 것이 이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전일에 이러한 것을 싫어하시어 판결을 얻은 자에게 주도록 허락하시고 그 폐를 고쳤으나 일찍이 송사에서 결정지은 외에 또 쟁단이 있는 것이 하나뿐이 아니므로 송사하는 자가 전과 같아서 성조에 누가 되오니 법을 경신하지 않고 어찌 이 폐를 다 고치겠습니까? 지금 전하께서 천의에 응하고 민의에 순종하여 왕업을 세우시고 통서를 자손에게 전하려 하시오니 무릇 자손 만대를 위해서 염려하시는 바가 지극히 상세하고 또 구비하셨사온데 무엇을 끓이어서 이 폐단만을 남겨두시어 풍속을 해치고 인심을 상하게 하는 단서가 되게 하십니까?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예감을 들이우시와 관한성 있는 결단을 내리시고 구버 신 등의 어리석은 괴책을 채택하시와 성대의 신전을 세우시어 커다란 폐해를 고치고 나라를 바루는 것이 오직 이때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호조의 급전사에 따라 대성에 명하여 각 한 사람씩 도관에게 계적하는 임무를 맡게 하여 다투고 송사하는 해를 따져서 거짓을 금하는 법을 밝게 세우고 원문을 수납하여 그 내력을 상고해 보아서 관직의 고하와 노비의 다수를 물론하고 현재 부리고 있는 수요를 기록하여 한 통을 만들고 각기 공문을 주고 구적을 불태워버려서 금일의 공문으로서 후세의 원적이 되게 하면 문서가 간단하고 쟁송이 그칠 것이며 인심이 안정되고 풍속이 후해질 것입니다. 전날 사전을 개혁할 때 약간의 원망하고 비방하는 일이 있었으나 대개 전법은 직품의 고화로서 토지의 많고 적은 것을 정하므로 득실과 다과가 서로 열이나 백에 이르게 되어 논의가 분분했으되 오랜 뒤에 안정되었습니다. 지금 노비의 일은 실로 이것과 달라서 일찍이 부리던 노비는 다만 내력만을 상고하고 새로 만든 천적은 각각 그 상전에게 돌려주면 그 사세가 어렵지 아니하고 사람들도 도리어 편리하게 여길 것입니다. 만약에 빼앗아서 그대로 가진 자가 제 마음대로 빼앗게 되어 미미한 존재가 없는 자는 원통에도 소송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원컨대 별사를 두도록 명하여 그 기한을 정해서 위와 같은 송사를 한결같이 모두 판결한 뒤에 공문을 주고 옛 문선을 불살라 버리게 하여 거짓의 시초를 없애고 다투어 빼앗는 길을 영구히 막으소서. 관청과 절의 노비에 이르러서는 다시 문서를 만들되 역시 이 예에 따라 번잡하고 문란하지 않게 하고 그 금령 조목은 마땅히 곧 논의하여 아뢰게 하소서. 임금이 도평의 사사에 명하여 의논해서 아뢰게 하였다. 사사에서 형조 도관에 아랜
대로 의논하였으되 공사 노비에 대하여 따로 도감을 두고 노비 문서를 새로 만들어주고 옛 문서는 모두 불태워버리며 그 서로 성사하는 법인은 주장 도관으로 하여금 신축년 이후의 일은 병자년으로 위시해서 2년을 위한하여 결정해 준 뒤에 도감에 전보하고 노비 문서를 만들어주고 옛 문서는 역시 모두 불살라버려 영구히 쟁단을 없애고자 하였으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2월 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북쪽에 붉은 기운이 있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2월 3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산원 최안종의 아내 중보가 그 남편의 고종제 김중명과 간통하고 안종을 목졸라 죽였다. 일이 발각되어 형조에서 추국하니 중명은 도망쳤고 중보는 교영에 처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2월 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성균관과 교서감에 명하여 문묘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2월 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과거식을 상정하였으되 처음에 경수를 강하는 것으로서 초장을 삼고 진사시를 파하여 생원시를 하자고 하였으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2월 7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신궁에 거둥하여 격구하는 것을 3일 동안 보았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2월 8일 정유 첫 번째 기사. 한상군 이색에게 쌀과 콩 100곡을 내려주고 또 술과 고기를 주면서 말하였다. 경은 이미 늙었으니 다시 술과 고기를 먹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라. 이때 색이 불교를 신봉하여 술과 고기를 끊었으므로 이 명령이 있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2월 1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변헌이 아버지 제취 부인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하여 간관이 변헌의 이혼을 청하다. 전 개성륜 변남용의 죽은 판서 이송의 아내 염씨에게 장가들고 남용의 아들 변헌이 또 이송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간관이 혼의 처와 이혼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2월 12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동북면 도순문사가 효자 순손 절부를 천가하니 복호하게 하다. 동북면 도순문사가 보고하였다. 함주 백성의 딸 금진이 나이 23세에 상부하고 수절해서 72세나 되었으며 정주 사람 신필은 나이 99세인데 영흥부 백성 김부계의 조모는 32세에 상부하고 과거하고 있는데 부계가 효양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나이 70세에 이르렀습니다. 임금이 각각 쌀 10석씩 주고 복호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2월 14일 계묘 첫 번째 기사. 회례사 김적선이 일본으로부터 돌아왔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2월 14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오량합과 수오적계 등 사인 투항사실과 당시 북방 야인들의 기유하 실태. 오량합 수오적계 등 사인이 왔다. 삼국 말기에 평양 이북은 모두 야인들의 사냥하는 곳이 되었는데 고려 때 남방 백성들을 옮겨서 채우고 의주에서 양덕에 이르기까지 장성을 쌓아 국경을 굳게 했으나 그 사는데 불안하여 자주 반란을 일으켜서 군사를 내어 토벌까지 하였었다. 어주의 토 장씨가 조정 명령을 듣지 않고 남쪽 지방에는 왜구들이 멋대로 약탈해서 동서의 수천 리와 바다에서 떨어진 수백 리의 성곽이 불타고 해골이 들판에 깔려 있으므로 인가가 전혀 없고 안변 이북은 여진의 점령한 바가 되어 국가의 점령이 미치지 못하였었다. 고려 예종이 장수를 보내어 깊이 들어가서 토벌하고 성읍을 세웠으나
바로 잃어버리고 기미만 하여 두었을 뿐이었다. 임금이 즉위한 이후에 성교가 멀리 서북면 백성들에게까지 입혀져서 편안하게 살고 업을 즐기게 되어 전야가 날로 개간되고 인구가 날로 번성하여져서 의주의 장사길이 임금의 희화에 예속되기를 원하여 개국공신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뒤로부터 장씨가 다시 반란하는 일이 없었어. 의주에서 여연에 이르기까지 연강천리에 고을을 설치하고 수령을 두어서 압록강으로 국경을 삼았다. 도외들도 얼굴을 고치고 내조하여 다시 무역을 하게 되어 남도의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곳을 정하여 호구가 더욱 불어나고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리게 되었으며 바닷가의 땅과 매우 험준한 섬까지 남김없이 개간하여 전쟁을 모르고 날마다 마시고 먹을 뿐이다. 동북면 일도는 원래 왕업을 처음으로 일으킨 땅으로서 위험을 두려워하고 언덕을 생각한 지 오래되어 야인의 추장이 먼 데서도 오고 이란 두만도 모두 와서 태조를 섬기었으되 언제나 활과 칼을 차고 잠재에 들어와서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었고 동정섭을 할 때에도 따라가지 않은 적이 없었다. 여진은 알타리 두만 협온 맹가처보가 화이아 두만 고론 아합출 타곤 두만 고복 아알 함란 도다루치카치 해탄 가량합 삼산 맹안 고론 두란 첩모가 이란 두만 맹안 보영말몰 아주 해양 맹안 괄아야 괄알아 화실천모가 아도가 맹안 오둔완자 실안춘 맹안 해탄탑사 갑주 맹안 운관괄 홍긍 맹안 곶앗앗 올랏 해통 맹안 주오기동 동로알 맹안 협온불학 간합 맹안 해탄설리얼 올아홀리 맹안 협온적올리 아사 맹안 주오인답볼 인출 왈실 맹안 주오완자 오롱손 맹안 난독고로 해탄바라 토문 맹안 고론발리 아몽라 당괄 해탄고몽노이며 올랑합은 토문의 괄알알 팔아속이며 협진 올적합은 고주의 괄알알 걸목나 답비나 가아답가이며 남돌 올적합은 속평강 남돌 알라 합백안이며 활아간 올적합은 만춘 괄알알 돌성계 등이 이것이다. 임금이 즉위한 뒤에 적당히 만호와 천호의 벼슬을 주고 이두란을 시켜서 여진을 초안하여 피발하는 풍속을 모두 관대를 띠게 하고 금수와 같은 행동을 고쳐 예의의 교화를 입히게 하여 우리나라 사람과 서로 혼인을 하도록 하고 복역과 납부를 변호와 다름이 없게 하였다. 또 주장에게 부림을 받은 것을 부끄럽게 여겨 모두 국민이 되기를 원하였으므로 공주에서 북쪽으로 갑산에 이르기까지 업을 설치하고 진을 두어 백성의 일을 다스리고 군사를 훈련하여 또 학교를 세워서 경서를 가르치게 하니 문무의 정치가 이에서 모두 잘되게 되었고 천리의 땅이 다 조선의 판도에 들어오게 되어 두만강으로 국경을 삼았다. 강 밖은 풍속이 다르나 구주에 이르기까지 풍문으로 듣고 의를 사모해서 혹은 친히 내조하기도 하고 혹은 자제들을 보내서 볼모로 시위하기도 하고 혹은 벼슬 받기를 원하고 혹은 내지로 옮겨가고 혹은 토사물을 바치는 자들이 길에 있다 하으며
기르는 말이 좋은 새끼를 낳으면 자기네가 갖지 않고 서로 다투어 바치며 강 근처에 사는 자들이 우리나라 사람과 쟁송한 일이 있으면 관청에서 그 곡직을 변명하여 혹 가두기도 하고 혹은 매를 치기까지 해도 변장을 원망하는 자가 없고, 사냥할 때에는 모두 우리 삼군에게 예속되기를 자원해서 짐승을 잡으면 관청에 바치고 법률을 어기면 벌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과 다름이 없었다. 뒤에 임금이 동국면에 거둥하여 산능을 참배하니 강 밖에 사는 야인들이 앞을 다투어 와서 뵙고 길이 멀어서 뵙지 못한 자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돌아갔다. 야인들이 지금까지도 그언들을 생각하고 변장들과 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취하면 태조 때의 일을 말하고 감업하기를 맞지 아니한다. 성교는 백성을 감화하는 임금의 덕을 말하고 피바른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을 말한다.